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과 시민발전 주식회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업비 부족 현상을 빚었던 왕궁 특별관리지역 축사 매입이 숨통을 열게 됐습니다. 익산시가 추경을 통해 자체적으로 매입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학포마을도 올해 안에 축사 매입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익산에 젖줄인 대간선수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와 주변 환경 문제 해결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늘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감사원이 새만금 시민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강임준 군산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겁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군산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한 건 26일 오전 10시쯤. 새만금 시민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강임준 시장 집무실과 부속실, 새만금 에너지과를 압수수색한 후 시민발전 주식회사와 시공사 두 곳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이 시민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강임준 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검찰은 업체 선정 기록과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수수색의 발단은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 강 시장은 1,000억 원대 사업을 맡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조건을 갖추지 않은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이 업체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계약 체결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원래보다 대출금리가 1.8%포인트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약정을 맺어 15년 동안 110억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업체가 이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죠. 이제 군산시는 이 두 업체하고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고 당초에 금융주선업체는 여기를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주선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갖다가 해지해버리고 새로운 업체를 금융주선업체로 선정을 합니다. 그때 이율이 그 금융주선 이율이 이 3.2%보다 최소 1.8% 이상 높아진 거죠. 또 특정 업체 대표가 강 시장과 고교 동무회장이라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강 시장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익산과 전주 등 도내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김제와 완주, 임실, 순창, 익산, 정읍, 전주에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최대 8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도내에 내린 비의 양이 평년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도내 누적 강수량은 907mm입니다. 이는 평년 309mm보다 3배 많고 역대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도 가장 많습니다. 한 달 동안 비가 내린 날은 22일로 평년보다 7일가량 많았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라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농민의 길은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과 김제 죽산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만 하지 말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해 농민들은 복구비와 보험료 경감 등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작물 피해 보상은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체는 충청남도가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며 전라북도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 농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집중호우 피해자에게 각종 지방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호우로 숨진 사람의 부동산과 차량을 유가족이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도 면제됩니다. 또 침수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호우 피해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 장비를 2년 안에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힘든 법인 등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14.4km의 새만금 남북도로가 오늘부터 전면 개통됐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산업연구용지와 농생명용지, 관광 레저용지 등을 지나며 새만금의 교통과 물류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20.4km의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난 2020년에 이미 개통돼 이제는 새만금을 열십자 모양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왕궁 특별관리지역 축사 매입이 숨통을 열게 됐습니다. 익산시가 추경 예산을 통해 자체적으로 매입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왕궁 특별관리지역을 넘어 하코마을까지 축사 매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왕궁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현업축사들. 올해 확보된 축사 매입비는 182억 원. 환경부가 매입 축사에 대한 감정평가를 벌인 결과 당초보다 12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해지면서 난항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익산시가 시비 투입을 결정했고 올해 2차 추경 예산을 통해 90억 원을 확보하면서 축사 매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추경 예산을 심의했던 익산시의회도 축사 매입의 시급성에 공감했습니다. 왕궁 특별관리지역 45농가에 대해서 22년도 감정평가를 한 결과 예산 대비 125억 원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익산시에서는 이 사업의 장기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추경 예산으로 토지 매입비 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왕궁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하코마을. 현재까지 전체 매입 물량의 70% 수준인 17개 농가 4만 5천 제곱미터가 매입됐습니다. 도비 30%에 시비 70%로 전체 사업비 170억 원이 투입됩니다. 남아있는 현업축사는 7곳. 익산시는 농가들이 협의 매수 의향을 밝힌 만큼 올해를 넘지 않고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왕궁 특별관리지역에 하코마을까지 축사 매입이 완료되면 새만금 상류지역의 가축분뇨 오염원은 제거됩니다. 또 익산과 완주까지 악취 문제 해결이 가시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환경 오염원으로 여겨진 공간이 바이오 순환림 조성을 넘어 생태보건 교육 명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환경부 자연환경 보건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환경청과 전라북도 익산시가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하였고요. 그 3개 기관이 각각 용역을 추진해서 그 생태보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보건지의 교육의 장으로 재탄생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 상승으로 사업비 부족 현상을 빚었던 왕궁지역 현업축사 매입. 시비 투입이 현실화되면서 축사 매입에 숨통을 열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윤영숙 도의원이 신준섭 도체육회 사무처장에게 갑질과 외압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영란법 위반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도체육회에 따르면 신 사무처장과 윤 의원, 스포츠용품업체 사장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6일 익산의 한 소고기집에서 1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식사대금 13만 1,000원은 신 사무처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1인당 3만 원입니다. 도의회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도체육회 감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군산 시민발전 대표이사 청문회가 다음 달 8일 진행됩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군산시가 어제 인사청문을 요청해오면서 김경구, 서동수, 서동환, 설경민, 윤신혜, 최창호, 한경봉 의원 등 7명을 특위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인사청문은 다음 달 8일에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강임준 시장은
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로 최행성 전 시청 경제항만혁신국장을 내정했습니다. 도내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107건입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60%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때문에 도내 교사들의 법률적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교권 전담 변호사가 없습니다. 도내 땅값의 하락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땅값은 지난해 말보다 0.08% 떨어졌습니다. 이는 제주 다음으로 하락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도내에서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토지는 48,310필지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3% 늘었지만 상반기보다는 30.7% 줄었습니다. 익산에는 대간선수로가 있습니다. 원래는 농업용수 공급으로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곳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와 주변 환경 문제 해결이 요구됩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대간선수로. 큰 물길이 없는 익산에서는 대간선수로를 통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간선수로를 익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만경강 자전거길과 유천도서관 등 수로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대간선수로를 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대간선수로의 역사성도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네, 역사성은 물길의 역사성 플러스 주변 그 물길을 만들게 한 그 주변 환경의 역사성까지 같이 고려되어진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김홍균 전주기전대 교수는 대간선수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면 가장 먼저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친수 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접근성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다녀보면서 제 결론은 접근성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기는 어려워. 또한 대간선수로가 지나는 동산동 근처에는 야적장과 축사가 있어 정작 시민들은 대간선수로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간선수로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혐오시설 등 환경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왕지평야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축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들 맡아야 되고 야적장에서 또 쾌쾌한 냄새가 이렇게 당장 삶의 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문화에 대한 관심, 대간선수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한편 강살리기 익산 네트워크와 좋은정치 시민넷은 지난 25일 대간선수로 친수공간 및 문화관광자원 활용 포럼을 열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 서동 생태관광지에 유아 생태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익산시는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물놀이 조합대와 분수시설, 워터드롭 등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8월 20일까지 운영되며 초등학교 3학년 이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일주일 단위로 예약 접수를 받습니다. 한편 서동 생태관광지는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원앙 등이 관찰되는 곳입니다. 군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을 개설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는 고액 기부자 16명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해 참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군산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강화하고 답례품 추가 선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최윤정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용안면장, 조상호 체육진흥과장, 송상민 공영개발과장, 김진형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등 416명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전북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하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전북 등 전국 11곳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렸습니다. 또 서울 등 5곳은 주의로, 제주는 관심 단계로 하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내린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북 농어촌공사는 익산 배수장 응급복구에 나섰습니다. 익산 창리 화산 배수장은 펌프 기능 저하로 긴급 정비를 완료했으며 이후 개보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익산 산수 배수장은 절연 장치가 고장난 펌프 한 대를 긴급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어진 폭염으로 도내 6천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74개 농가 중 가축 6,216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축종별로는 닭 5,480마리, 오리 551마리, 돼지 185마리 등입니다. 도는 9월까지 축산재해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가 폭염 대응 시설과 장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 전 정무수석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정무수석은 지난달 26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서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26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13회에 걸쳐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김제 아울렛에서 연기가 난다, 전주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불이 난다며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소방차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군산 문화제야행이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내항 역사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유랑극단, 거리악당 등 50여 명이 초원사진관에서 근대역사박물관까지 별별 행렬을 펼치고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공연, 역사이야기, 야외 문화재 교실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18명의 초등학생 문화재 해설사가 축제 기간에 활동하게 됩니다. 군산 문화제야행은 2016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8년째입니다. 익산 백제 역사 유적을 보기 위해 중국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130명이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지 등 주요 관광지를 찾았습니다. 이번 중국 관광객 방문은 시와 문화관광재단이 지난 5월 진행한 중국 특수목적 관광 관계자 팸투어를 통해 유치됐습니다. 군산과 익산, 완주가 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창업 생태계 조성에 협력합니다. 군산 문화도시센터는 오늘 익산 문화도시지원센터, 완주 문화도시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젊은 문화인력 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해당 도시마다 일주일 살고 문화도시 경험하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8월부터 5개월간 영어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영어문화학교는 유아반과 초등반으로 운영되며 8월 중순쯤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은 영어 독서 퀴즈를 통해 영어 레벨에 맞는 도서 퀴즈를 풀고 디지털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전자도서관의 영어 도서 6,200여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에 걸쳐 군산과 익산 지역 건설업체 7곳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7,26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기부금 또는 조합원 채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조원을 동원해 집회를 열거나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의 한 전선 공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오식도동의 한 전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공장에 있던 기계 한 대가 전소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해로 일부가 파손되면서 뜨거운 용액이 밖으로 흘러나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왕궁면에 자리한 덕송이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덕송은 왕궁면에서 17년째 토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착한 가게에 등록했습니다. 익산 남중동에서 하절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합니다. 남중동은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주간을 집중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위기 징후가 보이는 곳을 찾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이통장협의회가 26일 망성면 화산리 상포마을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100만 원의 수해 극복 성금을 기탁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가끔 구름이 많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가끔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가끔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